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주 금요일 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규모 4.5 여진이 이어지며 2천여 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9시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부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에 달하는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날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천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모로코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피해가 커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스페인이 모로코의 공식 지원 요청을 받고 긴급구조대 56명과 구조견 4마리를 파견했습니다. 카타르와 튀니지, 영국에서도 수십 명의 구조 인력과 구조견을 보냈고, 적대 관계인 알제리도 모로코와 단교 이후 2년간 폐쇄했던 영공을 인도적 지원과 부상자 이송을 위해 개방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모로코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어 도움을 주려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해외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لا المغرب خصو يقبل هذا الشيء، المغرب خصو يقبل بهذا الشيء، حيت دروكا يولينا يلاه تنسمعوا حنا الدواور اخرين تكرفسوا بحالنا هكا، وكاين هذا الشيء اكثريه في الدواور على القريات تكرفسوا بزاف الناس، ولا كيتسنى فسميتو المغرب خصو يقبل المساعدات في كل شيء، لا في الطباله في كل شيء.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자체 봉사 인력이 나섰고, 유니세프와 UN, 적십자 등 국제단체들도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납에 관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는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대표는 약 5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왔는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압축해 핵심 사실관계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두 차례 소환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 게 골자로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 대표 측은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이 전 부지사가 최종 결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서명하지 않은 1차 조서도 다시 살폈는데 진술 취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경기도의 북한 쌀 지원 공문을 제시하자 이 대표가 황당하다, 이화영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고 와 결재한 것뿐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은 이화영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상황이 황당하다고 한 건데 언론에까지 보도돼 취지가 왜곡됐다며 조사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검찰 간부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명 거부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라는 단 하나의 진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날카로운 질문도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차 소환 조사 후 수사 방해를 주장하던 검찰과 여당의 언론 플레이가 무색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서방에 대해선 제국주의, 악으로 지칭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패권 세력에 맞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서방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를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만찬 자리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북한 정권 수립과 북러 수교 75주년을 맞은 특별한 시기에 성사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Напомню, что именно наша страна была первой, кто признал суверенное независим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지난 11일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이틀 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기지를 함께 시찰했는데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 시설 등을 둘러보며 질문을 쏟아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 때문에 이곳에 왔다며 우주, 군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무기거래 논의 여부에 대해 이웃 국가로서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 수행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전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등 군부 실세들이 동행해 이번 회담의 목적이 군사협력에 맞춰져 있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한편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지 11일 만이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2주 만인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외에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자 대미 견제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14일) 목요일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나흘간의 한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에서 60%가량 감축 운행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 화물운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4년 만에 진행된 철도노조의 총파업. 서울역 전광판엔 운행 중지된 열차들이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파업 시작 시간인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운행을 멈추거나 운행이 지연된 열차들이 발생하자 열차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매한 표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만나러 대전 가는 기차표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파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제가 원래 원하는 시간대 도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 대상자 21%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는 서울은 물론 대전, 부산 등 전국 지방본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무엇보다 핵심인 수서발 KTX 도입을 시작으로 KTX와 SRT를 통합해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수소형 KTX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좌석 증대 등 국민 편익과 공공철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열차 이용객들에게 코레일 톡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북러 정상의 무기거래 협의 이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기업들에게 무더기 제재를 가했는데 동맹국 기업들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린 곳은 모두 140여 개입니다. 전쟁 물자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들을 비롯해 러시아의 제조업과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핀란드와 튀르키예의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들 기업들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거래 협의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러시아와 거래한 제3국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도 가세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관련 인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70개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This action targeted those engaged in sanctions invasion and those complicit in furthering Russia's ability to wage its war against Ukraine, among many others.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2명이 러시아의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외교관들에게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조치라며 러시아의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지난주 모로코 강진에 이어 이번 주엔 리비아에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할 거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복구 능력을 초월한 대재앙, 리비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극한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특히 대응 능력이 취약한 아프리카 대륙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 내부로 가져와도 같습니다. 올여름 극한 폭염과 폭우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고령층과 반지하 가구 같은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미 기후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기후 약자를 생각할 시대. 하지만 관련 논의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올 초 국회는 기후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안도 못 정한 채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한 보다 치열한 토론 절실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